조선일보가 다른 언론보다 좀 뛰어난 거는 이 확실히 감을 잘 잡습니다. 제가 지속적으로 코인 폭탄 문제를 언급을 했습니다. 심지어 국민의힘에 당 대표 나온다는 이준석이 이장은 이 코인에 딴 돈으로 당 대표 나온다는데, 제가 어제 이준석에 대해서 이 코인 한 자가 당 대표하는 것이 맞냐라고 하니까 왜 안 되냐, 코인도 주식이나 부동산처럼 다 투자다, 투자를 하는 거에 자본주의 사회에서 무슨 문제 있냐, 준석이가 시켰는지 아니면 지가 코인에서 많이 땄는지 모르지만은 제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코인은 사기 도박이지 투자가 아니다. 코인은 정보가 많고 네트워크가 있고 조작의 핵심인 자들, 즉 코인판을 띄우는 자와 그들의 엮여 있는 자들이 대부분 따고, 거기에 대다수는 다 잃을 수밖에 없는 확률이 100%다. 그렇기 때문에 코인은 투자나 투기가 아니다. 투자나 투기조차도 가려면 적어도 룰은 좀 있어야 된다. 코인은 법도 없고 룰도 없고 이름도 없고 책임자도 없고 수사도 잘 안 한다. 그렇기 때문에 이 코인은 사기 도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코인이 사기 도박이 아니라고 떠들 수 있는 놈이 있으면, 전문가라고 되면 여기 기어 나와가지고 나하고 방송 좀, 얼굴 신분 다 드러내고 얼마 땄는지 다 까고 한번 이야기하잖아요. 자신 있으면 오라고. 코인이 사기 도박이 아니다라고 주장할 수 있는 놈. 그래서 지금은 아직도 터지기 전이니까 우기어서 뭉갤 그런 시간이 있다고 생각이. 이제 한 몇 달만 있어봐. 완전 끝이야. 그때도 지금 같은 소리 하는지 오늘 이후에 코인 옹호하면서 나한테 몰려와서 욕지거리 하는 놈들은 전부 캡처해서 그 놈을 한번 다 잡아서 조져볼 거니까 웃기는 짓거리 나한테 하지 마라 이 말이야. 그리고 이 방송 듣는 분요, 코인 하는 게 있으면 코인 했는데 어찌할까 저한테 이야기하지 마세요. 망하세요. 내가 코인 하지 말라고 얼마나 말했습니까? 뭐 다 집도 하고 무슨 부동산에서 돈 버리고 주식했는데 젊은 사람들은 코인이라도 해야 될 거냐. 뭔 소리를 하고 자빠졌습니까? 나이 든 사람 중에도 부동산 투기 안 한 사람, 저도 안 했어요. 한 번도 안 한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딴 소리 하지 마세요. 그리고요, 시대적 피해를 코인옹으로 갖다 붙이지 말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의 핵심은 이게 아니라, 조선일보가 드디어 코인에 대해서 폭탄 돌리기의 끝, 코인 재앙이 임박했다라고 말합니다. 제가 뭐가 임박했다 이러면요, 주의를 주기 위해서 그러죠. 그렇지만 정치 권력이나 또 이 경제 주체라는 자들이 장난을 치면 위기가 약간씩 지연될 수 있기도 하고, 때로는 그 위기 부분에서 대중의 욕망이 좌우되어서 조금은 틀리기도 합니다. 하지만 제가 집요하게 이야기하는 것은, 터지는 것은 다 터진다. 자, 그거 터질 때 충격은요, 부동산도 터지고 코인도 터지고 주식도 터진다. 충격은 역대 겪어보지 못한 퍼펙트 스톰이 될 거다. 자, 그런데 뭐부터 터지냐? 코인부터 터지고 그 다음 주식 터지고 그 다음 부동산 터진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조선일보의 박정훈 칼럼, 논설 실장이지요. 그러니까 조선일보의 책임자라고 봐야 되는 겁니다. 폭탄 돌리기 끝에 어떤 재앙이 올지 상상으로 끔찍한데 청와대도 금융위도 못 본 척 눈 감고 있다. 이토록 무책임한 정부를 본 적이 없다. 제가 말하면 신뢰가 없다라고 하는 인간들 때문에 조선일보가 이제 날 따라와서 말을 하고 있는 부분을 소개할 거니까, 조선일보가 말하면 상당히 신빙성이 붙습니까? 한번 들어보세요. 암호화폐의 불편한 진실은 이 문제가 세대 논쟁의 함정에 빠져 있다는 거다. 꼰대 프레임이다. 2030이 기성세대의 이해력 부족이라고 지적을 한다. 위험하다고 하면 기술 진보의 무지한 꼰대라고 한다. 뭐 블록체인 기술이 어떻고 지랄하고 자빠졌네요. 그딴 소리 하지 마세요. 니는 그 말을 알고 설명을 하냐? 코인을 놓고 기술을 어쩌고 하는 놈들은 그 말의 의미를 알고 해요? 채굴이 어떻고 지랄하는 놈은 그 말의 의미를 알고 해요? 그래서 이 정치공학도 작용을 한다. 그래서 정부와 정치권은 암호화폐 이슈의 정치적 폭발성 때문에 긴장하고 있다.
500만 명의 거대한 투자자 집단을 잘못 건드렸다가 역풍을 맞을 것을 두려워한다. 안 건드려요. 왜? 첫째, 뭐 정치적 역풍이라 하지만 솔직히 이걸 띄울 때부터 같이 했고 이미 2018년 1월 달에 이 암호화폐 부분을 거래소를 다 폐쇄하겠다 해놓고 적당히 덮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한 통속이었기 때문에 이걸 이젠 건드리다가는 자기들도 같이 죽는다라는 것을 너무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 결과 지금 문재인 정권이 암호화폐를 투명인간처럼 취급해온 것도 이제 이걸 건드리면 큰일 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암호화폐 시장은 방치되었고 이제 언제 파국이 와서 터져도 이상하지 않을 지경에 이르렀다. 전 세계에서 가장 위험하고 기이한 시장이 되었다. 자, 이거를 쓴 이 논설 실장은 뭐 암호화폐 이 찬성론자라고 이야기하며 이것이 4차 산업혁명의 금융 분야의 엔진 역할이 될 거다라고 말을 하는 이 의례적인 표현을 썼어요. 그리 놓고는 그러나 현실은 이상과 거리가 멀고 디지털 화폐 혁명의 꿈은 어디로 가고 탐욕, 광기, 방종이 판치는 거대한 투전판이 되었다. 묻지마 투기 열풍이 불어닥친 암호화폐의 대부분은 말 그대로 쓰레기에 다름없다. 9,700종에 달한다는 암호화폐 중 신뢰할 만한 우량 코인은 극소수에 불과하고 비트코인, 이더리움 딱 2개만 살아남을 거라는 비관적인 이야기도 있다. 저는 이 2개도 안 살아남는다고 봅니다. 다 사라질 거예요. 대다수는 실체 가치도 없는 잡코인이다. 문제는 어떤 것이 쓰레기인지 투자자로서는 가려낼 수 없는데 금융당국이 어떤 공적 기준도 제시하지 않고 방치하고 있다. 일본 정부는 4년 전 암호화폐를 제도권으로 끌어들여 주식처럼 공인된 투자 시스템을 만들었다. 엄격한 기준에 따라 거래소를 승인하고 거래소가 제대로 된 코인만 상장시키도록 했는데 한국 정부는 아직 암호화폐를 금융상품으로 간주하고 있지 않고 그래야 사기꾼 도둑놈들이 해먹지 정상적인 상품이 되면 제대로 해먹지도 못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사실은 일본이 그랬다 하더라도 암호화폐는 상품적 가치가 없어요. 법적으로 화장지 볼펜 같은 일반 공산품과 똑같아. 아무나 5만원 내고 통신 판매업자로 구청에 등록하면 코인 거래소를 차릴 수 있다. 그래서 코인 거래소라 하고 가면 빛가 번쩍하게 해놓고 이쁜 아가씨가 있고 소파가 있다고 거래소가 아닌 거예요. 5만원 내고 차린 통신 판매업이에요. 거래소들이 엉터리 코인을 상장 유통시켜도 걸러낼 방법이 없다. 없는 자식 취급하니 정확한 실태도 파악도 불가능하다. 잡코인이 난무한데 정부는 깜깜이 신세다. 거래소가 몇 개나 있는지 사기가 판치고 범죄가 벌어져도 속수무책이고 시세 조종 허위 공시를 해도 있지도 않은 유령 코인을 거래시켜도 처벌도 못한다. 금융상품이 아니해서 단속할 법령도 없다. 그래서 시골 할머니가 미용실 건유로 단체 투자했다 날리고 퇴직금 전세자금 털어넣어서 날렸다는 피해 사례가 속출하는데 정부는 개입할 수 없다고 하고 있다. 금융상품이 아니라는 이유다. 이게 정부인가? 코인은 다단계 판매다. 먼저 산 투자자가 뒤에 온 투자자에게 떠넘기고 손실을 눈덩이처럼 부풀린다. 폭탄 돌리기는 매수자가 나올 때까지 가능한데 언제까지나 계속될 수 없다. 이제 시장에 다 도망가고 빠지고 있지요. 가격 상승의 믿음이 깨지는 순간에 붕괴가 올 수밖에 없다. 9월 24일은 폭탄에 불을 땡기는 날이 될 것이다. 제가 길어봤자 석 달이라는 것도 지금 이 이야기입니다. 이날부터 거래소 신고 제도가 실시되기 때문이다. 은행에서 실명 확인 계좌를 발급받는 등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거래소는 문을 닫아야 된다. 자, 정권이 그동안 손을 놓고 있다가 마지못해 자금 세탁 방지를 이유로 이 제도를 도입해서 은행에다가 떠넘겼어요. 그런데 그런 실명 확인 계좌를 발급할 수 있는 요건을 갖춘 거래소가 몇 개 되지 않고 227개로 추정되는 거래소 대부분이 문을 닫아야 될 거다. 이들 거래소에 올라있는 잡코인은 사실상 휴지 조각이 될 거고 폭탄 돌리기가 멈추는 순간에 9월 24일이 가까워지면 인출 사태가
빚어지고 못 빠져나간 투자자들이 수만 명을 넘어 몇십만 명, 아니 몇백만 명이 될 거고, 가정 파탄, 청년 파산 등이 이어질 거고, 비관 자살이 속출할 거다. 내가 저 한강 다리 밑에 그물 쳐야 된다 했지 않습니까? 2000년 초 닷컴 버블 붕괴와 비교가 안 될 정도의 재앙이 닥칠 거다. 그때는 닷컴 벤처기업 했던 몇 명의 문제였지만 이제는 이게 국민의 10분의 1 이상이 하고 있다는 거다. 이 재앙은 예정된 미래다. 언제 터지느냐는 문제일 뿐 피할 도리가 없다. 올해 방치했던 정부의 무책임, 이게 과연 무책임일까요? 같이 해먹었을까요? 고인 사태를 탈출구 없는 배랑으로 몰아내었고, 분명히 파국으로 올 것이라고 경고한 사람이 어느 누구도 없다. 자, 황장수 혼자 파국이 올 거라고 했는데 이제 조선일보가 가세를 했습니다. 전문가들은 꼰대 소리 들을까봐 주저하고, 정부는 정치 논리에 함몰되어 못 본 신용을 한다. 재앙을 피할 수 없다면 차수는 피해를 최소화해야 되는데, 정부는 솔직해져야 되는데, 폭탄 돌리기에 끝이 왔음을 인정하고 공적 권위를 담아 강력한 경고 메시지를 때려야 되는데, 시한폭탄 초침이 굴러가는데도 째깍째깍 청와대도 금융당국도 가만히 그냥 재앙을 막겠다라는 거다. 이렇게 무책임한 정권이 없다 이랬습니다. 자, 오늘 아침에 조선일보 일면에 옆에 보면 한컴 계열, 한컴 위드라는 데서, 옛날에 한글과 컴퓨터요. 여기서 싱가포르에 투자한 아로하나 토큰, 무슨 물고기 토큰이에요. 이 토큰이 시총 15조를 찍었는데 자본금 840만원짜리 페이퍼 컴퍼니가 발행한 거고, 한컴 위드가 투자한 지분이 42만원이고, 그리고 아로하나 테크라는 싱가포르에 있는 회사도 한국 사람인데 그 사람도 자기 지분이 840만원이 총액이라는 겁니다. 이 코인 가격이 5만원을 넘었었다가 총 15조까지 갔다가 지금 3,700원에 거래되는데, 그래도 상장가의 74배입니다. 자, 이 회사에 가면 싱가포르의 이 회사 소재지에만 회사가 431개가 등록돼 있다. 그러니까 이름 빌려주는 페이퍼 컴퍼니 주소지죠. 그야말로 위장 회사인 겁니다. 싱가포르에 위장 회사 만들어 놓고 코인 발행했는데 자본금 840만 원으로 15조를 튀겼습니다. 이게 봉이 김순달 아니겠습니까? 도대체 나는 묻고 싶습니다. 코인의 무슨 가치를 누가 보장을 합니까? 무슨 가치가 있어요? 블록체인 기술이라 칩시다. 그게 무슨 가치가 있어요? 그 기술이 다른 것과 결합을 해서 그야말로 해킹을 갖다가 막아준다. 또 전자지갑을 유지해준다라고 할 수 있겠지만은 코인 그 자체가 도대체 무슨 가치가 있냐. 자, 아직도 논쟁해보고 싶어요? 종말이 다가오니까 그때 합시다.